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이 K 전차천대 수출 초도 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 8월 4조 5천억 규모의 2차 인도분 공급 사업 계약이 체결된 지 단 한 달여 만에 K 흑표전차의 폴란드 수출 차량이 완성되어 인수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평가 작업은 출고 임박을 알리는 최종 점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해외 외신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폴란드에 인도되는 KEPL 전차는 첨단 장비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신형 장갑재와 신형 장갑 모듈을 추가로 장착하였으며, 여기에 360도 상황인식 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방호네트, 지뢰방호 키트 등을 적용해 전투 중량은 총 65톤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소프트킬과 하드킬을 장착 세계 최고급 APS 능동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킬로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등이 탑재되어 있고, 하드킬로는 적 투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 등으로 요격해서 무장의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대대적 성능 개량이 이뤄진 KEPL의 1차 초도분이 예상치 못한 빠른 시일 내에 출고되는 광경을 보자 해외 외신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11에 따르면 폴란드의 요구에 한국은 더욱 빠르게 응답했다라고 하였고, 퍼플러 메카닉은 빠른 납기 일정에 주목하며 탱크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폴란드라고 하였습니다. 레딧의 한 네티즌도 이렇게나 바로 빨리 조달이 되다니 현대와 한국 리스펙한다라고 전했죠. 이처럼 빠른 조달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육군 체계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상전 핵심 무기인 전차의 경우 이미 한국은 2,600대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KE 개량형의 3차 양산 계약이 확정되었고, 당시 KE는 글로벌 최신의 전차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이 진행 중인 전차였죠. 또한 지난해 말에도 K 전차 4차 양산 소요까지 확정되어 올해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군의 자체적인 수요로도 생산 설비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KEPL 1차 도입분 중 10대는 우리 육군이 주문해 생산이 완료된 55대 가운데 폴란드가 요구하는 옵션을 따라 수출되는 방식인데요. 올해 초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20대의 전차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였고, 현대로템은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한국군과 상의한 후 10대의 한국 납품분을 보내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군 납품용을 전용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납기가 빠를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계약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선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우수한 생산 역량과 납품 준수 능력에 다시 한번 타이 추종을 불허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으로, K 전차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또 다른 쌍국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현대로템 김미정 책임 매니저는 수년째 K 전차를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지금 성능 시험 중인 전차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첫 수출 전차라는 점에서 K방산에 새 이정표를 쓰고 있는 현장이라며 뿌듯해했죠. KEPL의 1차 180대 물량은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2, 3차 800여 대가량은 국내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량으로 충당될 예정인데요. 이에 K 전차와 연관된 2차 협력업체가 10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 커뮤니티에는 현대로템 직원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CX 살려줘 폴란드 계획스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가 가기 전 20대는 COP업 지금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다 만든 것도 국방부 말고 폴란드 먼저 주려니까 24시간 풀타임 돌려도 못같이 힘들어라면서 현재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창원 생산 공장 반응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힘드신 만큼 꼭 돈폭행으로 보상받길 바랍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대규모 특별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 경력 사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폴란드어 통번역 직무, 3월에는 창원 방산 생산관리팀, 6월에는
방산계획 실적관리 7월에는 방산, 자재관리 업무 8월에는 기갑차량 현수장치 기술직 9월에는 2차 방산 생산관리팀 업무자를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방산 기술뿐 아니라 품질관리, 해외사업 전략 등 분야를 망라해 직원 채용에 나선 건 방산업계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현대로템 현지공장이 건설되면 K 흡표전차에 대해 유럽 글로벌 허브가 완성되어 세계적 수준의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특히 유럽 수출권에 관해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고 가격 경쟁력 있는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24일에는 루마니아 역시 K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딘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DX코리아 2022서 K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이 다른 나라와의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폴란드 현지 공장이 가동되면 유럽 내 수천 대의 수요 물량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유럽과 같은 선진 대륙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K방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사실상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차 수요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K 흡표전차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규모 도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2배 뛰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현대로템이 미칠 듯한 생산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편을 찍었다면 경쟁자인 독일 KMW는 최근 절망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MW가 제조한 독일산 피세 지천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는데 차체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피세 지천은 155mm 자주포로 레오파르트 이전차의 차체와 부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에 인도된 7문의 피세 지천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부품에서의 심각한 마모가 발생해 포탄이 내부에서 터지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오랜 군축으로 인해 그동안 KMW의 생산 설비 공장이 가동되지 못해왔었는데 그 후유증이 현재 결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죠. 실제로 독일군은 2017년 1월 기존 레오파르트 EA사 차량을 A7 버전으로 개량하는 계약을 제조사 KMW와 체결하였으나 초도 물량이 도입된 것은 무려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KMW는 극심한 인력 부족과 자금 조달 및 설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발주한 A7 플러스 신규 생산 차량은 계약 체결 후 44개월 만인 2021년이 되어서야 독일군에 인도됐습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에서 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현재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져 확실히 언제 납기가 될런지는 아무로 모르는 상황이죠. 이 틈을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납기 준수 능력을 지닌 한국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는 것인데요. K전차는 소유 국가들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첨단 전차입니다. 독일, 미국의 모든 전차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기본이고 온대, 냉대, 사막 등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으며 또한 현대로템은 해외 수주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생산 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이로써 K 흡표전차가 한때 3,600대 생산으로 서방 세계의 표준 무기로 군림했던 독일 표범전차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날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 무기 수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 시샘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과 일본의 무기와 달리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으니 기존 부품의 엔진을 사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쉽게 팔리는 거죠. 선진국의 무기는 죄다 기밀이니 한정된 나라에 밖에 팔 수 없고 또 고가에다가 조작도 어려워서 개발도상국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가 판매된 곳에서 다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앞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뭘 궁금해. 난 후지산 폭발 날짜가 더 궁금해. 한국 무기가 한랭지에서 사막까지 광범위하게 팔리네요. 과연 적응이 가능할까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금방 고장나겠는데요. 아마 클레임 걸어도 원래 그런 거예요라고 할 것 같네요. 그건 너희 일본이나 그런 거예요.
한국 무기는 성능은 그럭저럭인데 싸고 납기가 빠르니까 어쨌든 뭐 빨리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겠지. 그러나 아마 그들 마음에도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원하겠지만 말이야. 아니, 미국이나 독일제라면서 왜 일본이 뿌듯해하냐. 일본도 불황이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방위산업 역량이나 키운 뒤 무기 수출 완전 해제하면 경기가 한 번에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와 같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한국 육군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 1위인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류를 보급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여군인 거야 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내년 야쿠르트 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집령이 한 번 내려지면 무려 50인승 대형 버스 300대를 동원해 야쿠르트 아주머니 15,000명이 일시에 집합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는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신형 전투복 새로 개발된 신병기 아니 신형 운송 차량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 역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의 보급 능력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역시 큰일은 엄마들이 한다. 한국엔 예비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